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공지능 스크래치 처음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우선적으로 말로 컨트롤하는 선풍기와 그리고 램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그 인공지능 스크래치의 모든 커리큘럼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hellosoft.fun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hellosoft.fun 사이트에 들어오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타나는데 상단에 이제 교육이라는 메뉴에 보면 인공지능 스크래치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소개 자료가 나오게 되고요. 하단에 쭉 내려가 보면 여기 1 스마트 교실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거 작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내려보면 선생님들을 위한 수업 지도안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활동지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만들어져 있는 예제 파일도 같이 있습니다. 우선은 예제 파일부터 다운로드 받을게요. 클릭하면은 스마트 교실.sb3라고 하는 파일이 우리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서 저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활동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활동지가 한 20페이지짜리 문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혼자서도 수업을 쭉 진행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 소개글만 살펴보면 스크래치로 여러분의 말에 반응하는 교실 속 어시스턴트를 만들어 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어시스턴트는 이제 개인 비서랑 비슷해요. 구글 어시스턴트나 애플의 시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기존의 방식은 우리 사전 명령어 방식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가능한 명령어들을 다 리스트로 만들어서 구현해 놓는 건데 이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공지능을 이용한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얘를 조금만 학습을 시켜도 미리 입력되지 않은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얘가 답변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순서는 여기 교재 활동지에 나와 있는 걸 위주로 조금 가도록 할게요. 우선 컴퓨터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을 열고 근데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안 되고 크롬이나 사파리, 파이어폭스와 같은 최신 웹브라우저를 열어주고요. 머신 러닝 포 키즈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주래요. 자, 이를 한 번 더 링크를 클릭하면 이 사이트에 들어와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머신 포 러닝 머신 러닝 포 키즈라는 사이트는 영국 사이트인데요. 미리 선생님이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로그인 회원 아이디나 비밀번호 모르는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만들어 주고요. 알려주고요. 이걸 처음에 세팅하는 과정은 저희가 세팅하는 과정 동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이미 이제 계정이 만들어져 있어서 로그인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서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이트 위에 상단에 이제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프로젝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프로젝트가 이미 뭐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휴지통에 이제 지우도록 하고요. 프로젝트가 없는 경우에 이제 프로젝트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스마트 클래스룸이라고 넣어줄 거고요. 왜냐면 프로젝트 이름은 한글이 안 돼요. 그래서 영어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인식은 텍스트 인식 방법으로 해주고요. 자,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언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만들기를 클릭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하나 생성됐고요. 이 회색을 클릭해주면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젝트에는 훈련, 학습의 평가, 만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 요 쭉쭉쭉 프로젝트를 클릭해주고 만들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만들기부터 만들어 줄게요. 왜냐면 우리 인공지능을 쓰지 않고 그냥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일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들기 눌러주고요. 스크래치 3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직 저희가 인공지능 러닝 모델은 안 만들었거든요. 그냥 스크래치 버튼 눌러서 일단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은 작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딩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자, 프로젝트가 생성이 돼야 되겠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미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load from your computer라는 명령어를 클릭해 주고요. 아까 전에 다운로드 폴더에 스마트 교실 예제라고 있었죠? 요거를 저희가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는 스크래치 3,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크래치를 그대로 사용한 거라서 이 기본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스크래치 3의 방법은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자, 켜보면 미리 이제 교실 스프라이트, 그 다음에 선풍기, 조명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조금만 줄게요. 네. 자, 이 중에서 선풍기 스프라이트를 클릭해 보면 얘는 turn on이라고 하는 확대를 좀 시켜 볼게요. turn fan on이라는 신호를 받으면 자동 요구를 누르고 얘가 다음 모형으로 바꾸는 걸 계속한대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클릭해 주면 이벤트가 실행이 됐는데 이렇게 선풍기가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turn fan off 신호를 받으면 멈추는 거고요. 자, 조명도 가보면 조명 스프라이트에 turn fan on이라는 신호를 받으면 조명이 켜지고 오프 신호를 받으면 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한번 문장을 입력해서 얘를 자동으로 켜고 끄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실 카테고리에 교실 스프라이트에 가서 보이는 것까지 지금 활동지에 보면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지금 나올 거예요. 요걸 그대로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녹색 깃발을 클릭하면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녹색 깃발을 클릭하면 자, 무한 반복을 돌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지에 가서 What's your name이라고 묻고 기다리기 있는데요. 이게 인공지능 모델이 우리한테 비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우리 이렇게 입력한 거는 대답이라는 변수에 들어가죠. 그래서 요 값에 따라서 우리가 뭐 다른 걸 바꿔두도록 할게요. 만약 뭐뭐라면 해서 연산에 그리고 는 equal이라고 하는 블럭을 갖고 오고요. 만약에 대답이 우리가 입력한 텍스트의 값이 선풍기 켜라면 그러면 실제 이벤트에서 방송하기 기능 써서 미리 방송 신호는 4개가 들어가 있어요. 메시지가. 그래서 turn fan on이라고 해서 선풍기를 켜는 신호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을 하나 이렇게 복사해서 밑에다 놓고 만약에 이게 선풍기 켜가 아니라 꺼라면 우리가 turn fan off라고 하는 메시지를 신호로 보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한번 다시 녹색빛 킬해서 실행을 해보면 요 하단에 글자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선풍기 켜라고 하면 선풍기가 켜지죠. 선풍기 꺼라고 하면 꺼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램프도 한번 켜고 끄는 걸 넣어 볼게요. 만약이라는 블록을 그대로 복제해서 이게 만약에 조명으로 제가 글자 해볼게요. 조명 켜라면 turn lamp on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조명 꺼 해주면
turn lamp off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네 가지의 조건문이 완성이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조명 켜라고 하면 얘가 켜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확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오죠? 여기에. 잠시만요. 자, 그냥 해야 되겠네요. 자, 확대는 여기에서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체 화면을 만든 상태에서 조명 꺼라고 하면 꺼지고요. 조명 켜라고 하면 켜지고, 선풍기 켜라고 하면 켜지게 되고요. 네. 꺼, 이렇게 우리가 입력한 글자에 따라서 얘가 켜지고 꺼지는 거,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방식은 딱 정해져 있는 명령어만 사용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공지능 뭐 스피커나 이런 걸 쓰면 딱 선풍기 켜라고만 말해야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선풍기 좀 켜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너무 더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지금 만들어진 방식은 사전 명령어 방식이라고 해서 미리 명령어들을 다 입력을 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선풍기 켜가 아니라 선풍기 좀 켜줘라고 말을 입력하면 지금 이 방식에서는 선풍기 켜줘라고 입력해서는 선풍기가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명령을 내가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조건문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 하단 중간쯤에 넣을게요. 그래서 대답이 선풍기 켜줘라면 turn fan on이라고 하는 걸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는 선풍기 켜줘도 이제 작동할 거예요. 선풍기 켜줘. 그렇죠? 자, 이렇게 명령어들을 다 넣어주는 방식은 개발자가 미리 사용자들이 사용할 명령어들을 다 리스트로 만들어서 미리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다 등록해두는 방식은 실상 거의 가능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이게 2년 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 미리 다 적어 놓기가 힘들죠. 그리고 개발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갖고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는 컴퓨터에 다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컴퓨터에 저장하기를 클릭해서 우리가 수정을 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 탭은 지금 사용하지 않으니까 스크래치 탭은 닫도록 할게요. 자, 활동지에서 보면 지금 15번 쭉 해서 우리 활동지에서 여기 18번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19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로 돌아간다고 했는데요. 여기 놀았던 거에서 프로젝트 돌아가기 버튼을 누른 후에 이번에는 훈련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고요. 오른쪽에 새로운 레이블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4개의 레이블을 추가해 줄 거예요. 뭘 해줄 거냐면 일단 선풍기 켜고 끄는 거 fan on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자동으로 띄어쓰기는 이렇게 언더바 밑줄이 붙습니다. 그래서 fan off. 자, 또 레이블 해서 이번엔 램프 on. 또 레이블 추가해서 램프 off라고 적어줍니다. 크게 4개의 어떤 박스가 생겼죠? 자, fan on이라고 하는 박스의 밑에 데이터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고요. 여기에 선풍기를 켜기 위한 다양한 명령어를 최소 6개 이상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선풍기 켜가 있겠고요. 또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선풍기 꺼줘, 켜줘 라는 것도 있겠죠. 또는 우리 한글은 띄어쓰기가 또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다르죠. 선풍기 켜라고 해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 밖에도 선풍기를 우리가 킬 때 다양한 아이디어들, 다양한 말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덥다 더워 이런 말을 우리가 했을 때 선풍기가 켜지게도 만들 수가 있겠고요. 또는
바람아 불어라 이런 말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뭐 선풍기 작동 이런 말도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최소 6개의 문장을 넣어 주는데요. 우리 활동지에 예시되어 있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3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코드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선풍기야 돌아라, 바람, 선풍기야, 선풍기 켜줄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예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것들도 다 집어넣습니다. 선풍기 꺼도 있겠고요. 선풍기 꺼줘. 선풍기 꺼. 바람 그만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바람 멈춰. 멈춰. 네, 바람이 일단은 선풍기 중지 이런 식으로 6개 있겠고요.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조명 켜. 네, 또 조명 켜줘.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는 불 켜. 우리가 이러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시킬 거예요. 어둡다. 시약 뭐 이런 식으로 말도 할 수 있겠죠. 자, 조명도 또 끌게요. 조명 꺼. 불 꺼. 조명 꺼줘. 자, 불 꺼줘. 너무 밝아. 어둡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있는 학습 데이터들은 최대한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긴 문장, 짧은 문장, 존댓말, 그리고 뭐 반말, 그리고 띄어쓰기, 붙여쓰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주는데 최소 6개예요. 6개가 완료가 되면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가게 해서 이번에는 학습 앤 평가 메뉴에 여기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는 하단에 밑에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 보세요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인식 방법을 훈련시켜 줄 때는 대략 1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쭉 내려서 우리가 한번 그동안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쭉쭉쭉 내려서 이렇게 1, 2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인공지능 모델 학습이 완료가 되면 이게 훈련 취소 버튼이 사라지고요. 대신에 테스트할 수 있는 박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약간 기다려 주는데 그동안에 혹시 영어가 가능한 친구들은 밑에 있는 퀴즈를 풀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인공지능의 이제 큰 분야가 바로 머신러닝이에요. 기계학습인데 실제 이제 어떤 기계가 인공지능적으로 새로운 문장이라던가 새로운 사진 소리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벌써 완료가 됐네요. 자, 여기 보면 모델이 잘 확인해서 문자를 넣어보세요 되어 있죠. 여기다가 제가 한번 문자를 넣어볼게요. 예를 들면 아까 전 했던 것 중에 선풍기 켜라는 걸 하면 fan on 이라고 해서 선풍기 켜는 걸로 인식이 되고 100%의 정확도를 가졌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전에 저희가 했던 거라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그냥 풍기 켜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명령어 방식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게 작동을 하지 않았죠. 근데 여기는 램프 온이라고 인식됐네요. 이거는 잘못된 인식이긴 해요. 자, 이렇게 잘못된 인식이 될 때는 다시 학습 메뉴로 가서 우리 이런 것들을 더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람 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여기도 fan off라고 인식됐네요. 지금 사실 이게 좀 마음에 들지가 않네요. 그때 나오지 않았던 아이디어가 이렇게 쭉 나오네요. 저는 다시 한번 훈련에 가서 모델을 시켜야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선풍기 켤 때 풍기 켜 이런 거 했었죠. 또는 아까 전에 바람 줘 이런 식으로 어, 더워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령어들을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네 가지의 레이블이 있으면 레이블의 개수, 레이블 안에 데이터의 개수를 같은 개수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공지능 모델 자체가 특정한 명령어를 더 많이 이 사람은 쓰는구나 해서 그래서 그 명령어만 더 잘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 얘를 같이 해주면 돼요. 어떤 있네. 불 좀 켜줘. 네. 그래서 제가 밑에 하단에 있는 개수를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네, 9개씩 맞췄죠? 다시 이렇게 하고 잠깐 학습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모델을 삭제하고요. 다시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한 1분 정도 걸릴 거예요.